항공사에 수화물 지연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승객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항공사가 거부하기 어려운 승객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사실 항공사의 수화물 지연에 대한 보상금은 딱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항공사는 어떻게 보상금을 정할까요? 항공사가 수화물 지연 보상금을 결정할 때 항상 고려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 한도입니다. 항공사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범위입니다. 이걸 벗어나지 않도록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당연히 승객은 손해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한도를 넘는 금액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그럼 항공사의 수화물 보상 한도는 누가 정할까요? 그건 이미 국제협약에 정해져 있습니다. 몬트리올 협약과 바르샤바 협약, 이 두 가지가 항공사의 책임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둘 다 국제조약이다 보니 여기에 가입한 국가의 항공사들은 이 책임 한도를 따라야 합니다. 책임 한도와 보상 한도, 둘은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몬트리올 협약은 1999년에 만들어졌는데 보상 한도를 1인당 1288SDR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SDR은 국제통화기금 IMF가 만든 화폐 단위인데 1288SDR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022년 12월 1일 현재 약 220만 원입니다. 이 보상 한도는 5년마다 주요 국가들의 물가 상승률을 따져 다시 조정합니다. 처음에 1000SDR에서 시작해 이제 1288SDR까지 왔습니다. 바르샤바 협약은 1929년에 만들어졌는데 보상 한도가 1kg당 20달러입니다. 20kg의 수화물을 맡겼다면 보상 한도는 400달러, 약 52만 원이 됩니다. 수화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1인당 약 220만 원인 몬트리올 협약의 보상 한도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두 협약 간 70년의 차이만큼이나 보상 한도의 차이도 큽니다. 당연히 몬트리올 협약이 현실에 더 맞게 승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되시죠? 그런데 먼저 만들어진 바르샤바 협약 가입 국가들이 대부분 몬트리올 협약에도 가입했습니다. 우리가 주로 여행하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협약에 모두 가입했을 땐 몬트리올 협약을 우선 적용한다는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몬트리올 협약의 근거에 보상받는 게 일반적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많은 항공편 중에서 2022년 12월 현재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우즈베키스탄행 항공편 정도에서만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나라들은 아직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항공사는 보상을 어떻게 하고 있나라는 이야기로 되돌아와 보면 항공사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주는데 이걸 받으려면 승객이 자신의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손해를 얼마나 증명하느냐에 따라 보상 액수가 달라집니다. 손해 증명은 어떻게 할까요?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증거로 해야 합니다. 아무리 항공사에 대고 수화물이 지연되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하고 하소연해도 아 그렇군요. 우리는 수화물을 제때 운송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번에 그런 일이 생겨 불편을 많이 겪으셨다니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다음엔 그런 일 없도록 더 잘할게요 라는 답을 받을 뿐입니다. 이런 유감 표시 받으려고 일부러 바쁜 시간 쪽에 열 올려가며 항의한 게 아닌데 정말 허탈한 지경이죠. 이런 유감 표시 이상의 뭔가를 받고 싶다면 이걸 들이밀면 됩니다. 바로 영수증입니다. 어떤 영수증이냐면 물품 구입 영수증을 내놓아야 합니다. 수화물 안에는 여행 중에 쓰려고 가져간 물품이 있었는데 수화물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 물품들을 사용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 그 물품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물품들을 구입했고 그 구입 비용은 나에게 손해이니 영수증이 손해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항공사는 유감 표시와 더불어 예,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얼마의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영수증 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보상 한도를 넘지는 않을 테지만요. 그런데 만약 물품을 구입했는데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어찌 될까요? 증거가 사라졌으니 유감 표시만 받을 것입니다. 물론 항공사는 승객이 영수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승객이 겪은 불편을 헤아려 그리고 승객의 중요도 혹은 충성도를 감안해 어떤 식으로든 보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의 성에 찬 보상을 제시하리라 기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하나는 승객이 영수증을 제시하면 항공사가 다 보상해주나? 입니다. 이건
수화물 안에 청바지가 들어있었는데 그걸 못 입게 되어 청바지 5개를 구입했다고 하면 항공사가 다 보상해줄까 생각해보면 됩니다. 수화물이 3일 지연됐는데 5개의 청바지라면 과한 것이죠. 영수증에 나온 물품이 여행기념품이라면 어떨까요? 이건 수화물 지연과 관계없이 구입한 것이니 보상받기 어렵겠죠? 따라서 합리적인 선에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선을 따지려면 당연히 영수증도 전체 구입 금액만 나오는 영수증이 아니라 물품명과 가격이 세분되어 있는 영수증이 되어야 합니다. 뭘 구입한 건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물품을 구입한 후 뭘 구입했는지 영수증에 적어두면 좋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만약 항공사가 보상해주면 승객은 보상받은 물품을 항공사에 보내주어야 하는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상해주었다고 구입한 물품 내놓으라고 하는 항공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승객은 여행 중 구입한 물품을 그대로 본인의 것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보상받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영수증이란 게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여행 중에 수화물이 오지 않았으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사용하면서 영수증만 차곡차곡 모아오면 됩니다. 수화물 안 왔다고 발만 동동 구르면 안 됩니다. 여행은 계획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의 에너지입니다. 감사합니다.